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금리 탈출 프로젝트 또 오건영. 부부장님,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들이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경기 같은 경우는 이미 반대로 좀 많이 침체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좀 스텝이 좀 꼬인 것 같은데 한국은행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와, 그러니까 이제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코로나 사태의 특수성이 여기서 나오게 돼요. 일반적으로 금리를 낮추잖아요. 금리를 낮추면 기업들은 금리가 낮아졌으니까 투자를 늘린단 말이죠. 투자를 늘리면 당연히 고용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설비 투자를 해가지고 공장이 늘어나면 그 공장에 일할 사람이 필요할 테니까. 그럼 그 사람들의 소득이 늘고 그러면서 소비가 늘면서 경기를 회복시킨단 말이죠. 이게 일반적인 루트인데 문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요. 이 투자를 할 때 기업들이 금리를 낮춘다고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이 코로나라는 걸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 줄 알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서 금리 1% 내려드릴 테니까 대출 받아서 투자하시라고.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금리가 안만 낮아도. 그러면 이 낮아진 금리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 사람들이 자산 시장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또 오건영.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금리가 너무 낮아지는 상황이 펼쳐지니까 자산 가격은 너무 올라가는데 경기 자체는 침체일로에 있는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을 하실 게 뭐냐면 자산 가격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결정이 되죠. 시장 가격이라는 거는 바로 진짜 순간적으로 반영이 되잖아요. 코스피 지수 움직이는 거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경기라는 건요. 굉장히 긴 시차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감기약을 먹었을 때 다음날 아침 정도 돼야지 차도를 볼 수 있는 이런 케이스처럼 시차라는 게 존재하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난 이유, 코로나가 만들어낸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자산 가격은 오르고 경기가 지금 침체일로에 있죠.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추가로 금리를 낮추게 되면 지금 실물 경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경기가 여전히 안 좋으니까 금리 더 낮춰줘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금리를 더 낮추게 되면은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문제가 생겨날 수 있죠.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금리를 인상하면서 제어를 해야 되는 요인이고요. 경기가 안 좋은 거는요. 반대로 금리를 낮추면서 대응해야 될 요인이에요. 그래서 아까 적절한 표현을 쓴 거예요. 스텝이 꼬였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자, 위아래를 갖다가 둘 다 가져가야 되는 딜레마가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준금리를 움직이지 않고 동결하려고 하죠. 그리고 기준금리를 한번 인상하거나 인하한 다음에는요. 시차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일정 기간은 동결하면서 가려고 해요.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잠깐 기사 하나만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자, 인용한 걸 볼게요.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은 한국은행이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같은 해 3월 16일 빅컷과 5월 28일 추가 금리 인하를 통해서 2개월 만에 금리를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이게 코로나 사태 때 한국은행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내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줄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후 비교적 안정된 금융시장과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 논란 등을 고려할 때 금리 추가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 자산 가격의 부담 때문에 금리를 더 낮추면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금리를 낮추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맨 밑에 줄로 가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11월에 이어 5번째 동결 외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오건영. 하나만 더 나가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차가 존재한다는 말씀드렸죠.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보면 기준금리를 인상하나 인하하나 이런 것들보다는 동결하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잠깐 볼게요. 다른 거 보시지 마시고요. 그게 이제 월별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 직선으로 쭉 이어지는 게 많죠. 올라갔다 떨어졌다 변화보다는 옆으로 쭉 직선으로 이어지는 게 많죠. 그게 동결 기간입니다. 동결을 하는 이유는 시차를 보려는 게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텝이 꼬여가지고 자산시장과 반대로 가는 움직임들 때문에 이런 데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결을 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인상하고 인하하는 것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게 동결도 존재한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거는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오건영